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 요즘 일상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밥 먹었어? 사랑해. 미안해. 혹시 이 말을 즐겨하지 않는가? 피곤해. 사실 이 새엄절은 현대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많은 이가 친구 등을 만났을 때 보자마자 입버릇처럼 말하곤 한다. 귀찮아 죽겠어. 아, 피곤해. 이런 피곤함은 사는 형편과 관련이 없다. 실제로 내 지인들은 청소부, 택배원, 매상 점원, 공무원, 국무원 간부, 부동산 회사 대표, 방송사 사장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데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피곤하다는 말을 뱉어낸다. 그는 돈이 없어서 피곤하고 그녀는 돈이 있어서 피곤하다. 그이는 권력이 없어서 피곤하고 저희는 권력이 있어서 피곤하다. 모두가 불안하고 복잡하고 답답한 심리 상태를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간다. 때때로 꽉 막힌 콘크리트 건물 너머에 인공 녹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집과 회사, 날마다 반복되는 출퇴근 동선을 직선으로 이어보면 우리의 삶은 척박하다 못해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다. 통신수단이 발달할수록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는 점점 줄어들었다. 집이 커질수록 활동 공간은 오히려 협소해졌다.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할수록 질병은 더 증가했다. 수입은 올랐지만 행복감은 도리어 떨어졌다. 언론의 자유는 확대되었지만 마음의 자유는 축소되었다. 달에 닿을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의 마음에 이르기는 더 어려워졌다. 사랑은 퇴색하였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만 커졌다. 열심히만 살수록 무작정 신중해질수록 인생은 더 힘들어진다. 행복과 멀어지는 삶은 당연히 마음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 즐겁지 않을 수밖에. 옛말에 자기 뜻대로 되는 일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라고 했다. 살다 보면 좋을 때보다 힘들 때가 훨씬 더 많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다. 그 옛날 황제로 살다간 인물이나 천하의 이름을 떨친 갑부도 나름대로 고통을 겪었다. 이처럼 인생은 행복으로 올라갔다가 고통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한다. 이때 두려워할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가려진 문제의 원인이다. 마음이 피곤해지는 직접적 원인은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며 심리적 부담이 큰 이유는 잡념이 많기 때문이다. 이 잡념은 좁은 생각과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부정적인 악마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린다. 그렇다면 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할까? 바로 올바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다.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약, 즉 자신의 마음을 피곤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간의 마음은 깊고 어두운 동굴과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을 비추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은 수십억 년 전에 그 별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대지는 꽃밭이고 세계는 거대한 숙소와 같다. 너와 나는 우주에 머무는 동안 지구를 지나가는 나그네. 이 말처럼 인간은 지구를 여행하는 나그네이다. 우리 모두 이곳을 여행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장비도 동반자도 목적지도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가짐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해야 주변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가벼운 정신과 성실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거문고를 연주할 때 경쾌한 음을 풍겨내기 위해서는 현을 적당히 조여야 한다. 같은 맥락이다. 적당히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경쾌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성숙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운명을 개척한다. 그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절대로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방법을 알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단순해지기, 주목하기, 느리게 하기, 여유로워지기 등을 익히자. 그러면 세상을 편안히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디를 봐도 청산녹수이며 나뭇가지에 앉은 작은 새도 좋은 친구가 되고 수면에 떨어진 꽃잎이 모두 문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비로소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고 가장 행복한 지구 여행자가 될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바뀌면 습관이 달라진다.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달라진다.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 열정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식구를 변형해 본 말이다. 사실 사랑은 열정에 속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면 또 다른 사랑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열정은 품을 수 있다. 열정 없는 삶은 지루하다.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불평불만이 많고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진 것 없이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 살지만 꿈과 열정으로 충만하여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다. 집을 수리할 벽돌 하나를 얻는 것, 자식을 위해 학비를 마련하는 것, 아내에게 새 옷을 선물하는 것 등 이들의 꿈은 남들에게는 하찮아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꿈이기에 복잡하고 무정한 도시에서 따뜻한 물 한 번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가난한 형편임에도 행복을 느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형편이 나아지고 여러 조건이 충족되면 권태가 찾아온다. 그러면서 일상은 지루해지고 흘러넘치던 열정은 더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익숙함 때문이다. 포츄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겠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누군가는 사진사가 되겠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음료 회사를 경영하겠다고 했다. 성을 바꿔 여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도 개로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식물이 되고 싶다는 답변도 나왔다. 평범한 시민들은 대개 대통령, 외교관, 제빵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중 현재의 자신이 되고 싶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식물원 옆에 사는 부부를 부러워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살면 식물원의 맑고 깨끗한 공기, 시원하게 뻗은 삼나무와 대나무, 조용한 숲길, 지저귀는 새소리와 향긋한 꽃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는 정작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했다. 그들에게 식물원은 멋있거나 색다른 정취를 느낄 만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히려 화려한 도시에 관심이 많았다. 이미 익숙해진 공간은 멋진 풍경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렇게 식물원의 꽃과 나무, 아름다운 풍경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부부에게는 습관처럼 익숙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포춘의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장관, 기업가, 시민들이 현재의 자신으로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한 이유 역시 부부가 멋진 풍경에 익숙해져 더는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게 된 것과 비슷하다. 삶이 권태롭고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빛나는 달도 떨어지는 낙엽도 보지 못한다.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은 가난이나 불행이 아니라 피곤해져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다. 만약 무엇을 해도 감동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며 무슨 일에서도 감흥이 일지 않는다면 다른 풍경을 찾아봐야 한다. 새로운 풍경을 찾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작정 거리를 활보해보고 꿈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보는 것도 좋다. 무감각해진 마음으로는 멋진 시와 그림은 물론 다채로운 자연도 담을 수 없다. 몽롱해진 눈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없다. 따라서 마음을 깨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어린 시절 철없던 날들을 생각해보라. 봄날의 새싹을 보고 생명의 강인함에 감탄했던 그때, 여름날 이슬비 속에서 골목을 배회하다 라일락 향기에 취했던 그때, 떨어지는 가을 낙엽을 보고 세월의 무상함에 한숨 지었던 그때, 밤새 눈길을 걷다가 작은 공원에서 풍겨오는 매화 향기에 걸음을 멈췄던 그때를 떠올려 보라. 지금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그때 그 장소로 가보라. 예전의 느낌이 되살아날 것이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릴 사람이 있는가? 누구에게 SOS를 요청할 것인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힘들 때 마음 편히 하소연하고 기쁠 때 함께 축배를 들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정말 슬픈 일이다. 농촌에 사는 친구가 말했다. 이웃 간에 서로 돈독했던 시절이 그리워. 그때는 어느 집에 일이라도 나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가서 도와줬지. 그런데 요즘은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부모와 형제 간에도 모른 척 한다니까. 이는 농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도시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나를 포함한 도시 사람들은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플 때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없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전부 혼자서 감당해야 하며 웃음소리나 울음소리도 혼자서 들어야 한다. 이런 삭막하고 폐쇄적인 분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내 마음이 먼저 식어버린 건지 상대의 마음이 먼저 식어버린 건지 잘 모르겠다. 어찌됐든 지금은 일부러 상대를 귀찮게 하지도 않고 나도 타인 때문에 귀찮아지는 걸 싫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작은 공간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홀로 아등바등 산다. 사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답답하고 외롭고 우울하다. 그런데도 그런 심정을 배설할 길이 없어 어둑해진 밤하늘에 대고 한탄 아닌 한탄을 한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차갑게 얼어붙은 내 마음만 하랴. 힘들 때 친구를 찾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 아니냐고. 기쁠 때나 슬플 때는 함께 나눠야 한다. 남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을 받고 남을 걱정하고 나도 걱정을 받는 게 건강한 심리 상태다.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얼마 전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40세 되던 해에 남편에게 무정히 버림받은 여자가 있었다. 어느 날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때 아이는 즉사했다. 시간이 흘러 여자는 다시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재혼했는데 또 남편은 불치병에 걸려 죽었다.
그녀의 인생은 불행 그 자체였다. 지독하게 꼬인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그녀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고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말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보살펴주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 불행을 만났을 때 친구는 그녀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두 번째 불행을 만났을 때 친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머물 곳을 내주고 힘이 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 번째 불행을 만났을 때 친구는 심리 상담사의 치료를 받게 했다. 그녀는 친구의 관심과 사랑으로 매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가졌다. 그렇게 그녀는 매일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어떤 비참한 불행도 따뜻한 정을 이기지 못한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구제할 수 있다. 인간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인간 본연의 따뜻한 정과 사랑이 태생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남을 사랑해주면 남들도 내게 사랑을 나누어 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금씩 사랑을 나눈다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신의 보호를 받으며 가족과 애인의 관심 속에서 줄곧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보자. 원하는 게 있다면 먼저 스스로 행동해 보는 건 어떨까? 이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피곤한 일도 저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즐거운 일이 된다. 어느 여름밤 젊은 새댁이 죽으려고 강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마침 노를 젓던 뱃사공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다. 백발이 성성한 뱃사공이 물었다. 젊은 사람이 왜 아까운 목숨을 끊으려 하는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에게 버림받았는데 얼마 전 아기도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이제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뱃사공은 조용히 물었다. 2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그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자유로웠어요. 그때는 남편도 아이도 없었겠지? 네. 그럼 운명의 수레바퀴가 2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게. 자, 이제 다시 근심과 걱정 없이 자유로워질 게야. 어서 돌아가게나. 뱃사공의 말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새댁은 꿈에서 깨어났다. 눈을 비비며 일어난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강가에서 떠났다. 이후 그녀는 자살은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 인간의 고통은 문제 자체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 한 노파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장녀는 세탁 일을 했고 차녀는 우산을 팔았다. 노파는 비가 오면 장녀가 세탁한 옷을 햇볕에 말리지 못할까 걱정했고 날이 맑으면 차녀가 우산을 팔지 못할까 걱정했다. 그렇게 노파는 하루도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지나가던 노승이 노파에게 말했다. 좋으시겠습니다. 날이 맑으면 장녀의 장사가 잘 되고 비가 오면 차녀의 장사가 잘 되니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노승의 말에 노파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그 뒤로 노파는 날씨가 맑거나 흐리거나 항상 행복해했다. 이처럼 같은 일이라도 시각을 바꾸면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인다. 모든 생명은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 있을 때 성장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바라며 즐거운 나의 집을 희망하지만 모두 목적지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바로 자신을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가두고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면 행복의 길이 열리지만 마음을 닫으면 불행의 길이 시작된다. 두려움은 불확실함에서 시작된다. 그럼에도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게 분명해지고 두려움은 사라진다. 정신은 맑아지고
눈은 밝은 곳으로 향하며 왕성한 생명력이 살아난다. 반면 한번 마음의 문을 닫으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모든 게 불분명해진다. 또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불안하며 항상 불쾌하다. 우리는 때때로 강에 뛰어들려고 했던 새댁이 되고 매일 2딸 걱정만 하던 노파가 되기도 한다. 일이 순조롭지 않다고 느껴지면 더 집착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럴 때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다. 스스로 뱃사공이나 노승이 되어 자신을 타이르고 긍정적 방향으로 인도한다면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즐거운 삶을 영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인간의 고통과 근심은 과거 자신이 겪은 경험에 근거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때 현실에서 도피하기보다는 다른 각도로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 시선을 바꾸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뿐더러 무한한 자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면 세상이 무한대로 확장될 것이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인간관계 또한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많은 이가 평생 앞만 보고 달리느라 맛있는 음식 한 번 못 먹어보고 제대로 된 여행도 못 가고 열정적인 사랑도 못한다. 목표를 위해 필사적으로 고군분투하느라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은 느껴보지도 못하는 것이다. 삶의 즐거움을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한다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매일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 내게는 부자 친구도 있고 가난한 친구도 있다. 칭화대학에서 MBA를 취득하고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부자 친구는 5억 원이 넘는 차를 몰며 취미로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한편 시장에서 3년차 운전으로 먹고 사는 가난한 친구는 운이 좋으면 하루 3만 원 정도 벌지만 손님이 없는 날에는 그야말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시장 근처에 철거될 예정인 임시 건물에서 반신불수의 아내와 살고 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다. 바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부자 친구는 돈이라는 것은 물질적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일 뿐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부자들과는 다르게 자선사업으로 희망초등학교를 여러 개 세운 뒤 아내와 유럽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 칭화대학 MBA 시절에도 다른 친구들은 항상 바쁘게 뛰어다녔고 휴대전화 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예외였다. 그의 목표는 45세에 은퇴해서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자비로 책을 출판하는 것이다. 그는 산에 신선이 산다고 믿었던 어릴 적 꿈을 떠올리며 아내와 함께 산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중국 최고의 갑부인 리자청을 실패자라고 칭했는데 그 이유는 여든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다. 세상에 부자는 많지만 그 친구 같은 태도를 지니기란 쉽지 않다. 가난한 친구도 부자 친구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일진이 안 좋은 날에도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즐겁게 한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부르는 노래에 맞춰 어루를 즐겨 연주한다. 비록 남들보다 가난하지만 어여쁜 아내와 이렇게 좋아하는 연주를 하며 사는 것에 만족한다. 그는 베이징에도 못 가봤지만 3년차에 아내를 태우고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페달을 밟는 것에도 만족한다. 한 번은 방송국에서 촬영을 온 적이 있었는데 그들 부부를 낭만 유랑단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웃으며 즐겁게 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부자와 빈자의 행복은 무엇이 다를까? 가진 돈을 기준으로 한다면 물론 큰 차이가 날 것이다.
부자는 돈으로 행복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 빈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을 기준으로 한다면 차이는 없을 것이다. 양자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는 서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쪽의 삶 모두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근사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오늘 하루의 매 순간이 놓칠 수 없는 소중한 풍경임을 깨닫는다면 누구나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 바쁘다고 서둘러 지나치지 말고 인생이라는 길에 아름다운 풍경을 즐겨보자. 가을을 기다리느라 봄날의 포근함을 놓치지 말라. 겨울이 되었어야 푸르렀던 여름을 그리워하지 말라. 오늘 하루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행복은 바로 그 안에 있다. 한 동자승이 마당 청소를 맡게 되었다. 매일 아침 낙엽을 청소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낙엽이 사방으로 날려 깨끗이 청소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동자승은 일을 좀 더 쉽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때 똑똑하기로 소문난 다른 동자승이 말했다. 청소하기 전에 나무를 흔들어 낙엽을 다 떨어뜨리면 다음날 청소할 때 편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은 동자승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다음날 아침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나무를 흔들어 미리 낙엽을 떨어뜨린 동자승은 다음날부터 낙엽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마당을 확인한 동자승은 수북이 쌓인 낙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침 마당을 지나가던 주지스님은 시무룩한 표정의 동자승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들은 스님이 말했다. 어리석구나. 오늘 네가 아무리 애써도 낙엽은 내일 또 쌓이게 되어 있단다. 우리의 고민, 책임,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은 나무에 달린 낙엽과 같다. 많은 사람이 동자승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낙엽이 한꺼번에 다 떨어지길 바라듯이 고민이 사라지길 바라고 해야 할 일이 끝나길 바라며 돈을 충분히 벌길 바란다. 그리고 평생 놀고 먹길 바란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오늘 할 일을 처리하면 내일 새로운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인생에 절대적 편안함은 없다. 인생은 항상 상대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도 말아야 한다. 영화 음식 남녀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인생은 요리와 달라서 모든 재료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이 말처럼 내일을 지나치게 기대하며 살 필요는 없다. 내일은 내일의 고민이 있고 오늘의 맛과 내일의 맛은 다르기 때문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할 일 없이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소중한 오늘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내일을 위해 헛되이 보낸 오늘이 쌓이면 무료하고 무의미한 인생, 번뇌에 휩싸인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행복은 미리 알 수 없다. 바로 오늘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순간이다. 어제의 성공과 실패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불과하며 내일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잡아야 한다. 오늘의 비옥한 토지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내일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